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뇌에 담는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방대하고 또 제각각 흩어져 있는 이 해양 데이터들을 하나로 엮는 아주 혁신적인 프로젝트,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질문이요. 정말 급급한 상황인데 즉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퀴즈가 아니에요. 실제 바다 위에서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정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린 먼저 이 데이터의 바다,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해양산업은 사실 데이터로 넘쳐나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데이터가 이런 질문에 바로바로 답을 못 해주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선박들은요, AIS, 그러니까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통해서 거의 초단위로 자기 위치 데이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해도 데이터가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여기에 또 레이더 시스템이 있죠. 레이더는 AIS 신호를 꺼놨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서 신호가 없는 그런 물체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데이터층이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폴트 MIS, 즉 항만 운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선 화물이 뭐고 배가 어디에 접안하고 언제 떠나는지 이런 복잡한 물류 데이터가 다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바로 날씨 데이터죠.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해류는 어떤지 같은 환경 데이터가 정말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좀 보이시나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요, 각자 자기만의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AIS 데이터, 날씨 데이터, 안전규정, 항만 데이터 다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 그래서 폭풍우 속의 이 배는 지금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해 같은 복합적인 질문에는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할 방법이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지식 그래프입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라는 점들을 쭉 연결해서 숨겨진 의미의 지도를 그려내는 기술이죠. 지식 그래프,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요, 데이터들만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지식 그래프는 선박과 항구, 날씨와 안전 규정 같은 모든 데이터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정리된 엑셀 시트처럼 칸칸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요, 지식 그래프는 마치 마인드맵처럼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바로 이 유연성 덕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나 통찰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식 그래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연구를 이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RISO에서는요, 스탠포드 대학의 아주 체계적인 7단계 방법론을 도입해서 이 해양 브레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3단계를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질문에 답을 찾고 싶은가, 이걸 명확하게 정해서 딴 길로 새는 걸 막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국제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시스템과도 잘 호환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튼튼하게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지식 그래프가 과연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역량 질문이라고 부르는 실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부산항의 해상교통관제구역, 즉 VTS 구역에 적용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REGS가 뭐냐는 질문이에요. 가만 보면 부산항이라는 지역, VTS라는 구역, 그리고 COREGS라는 규정, 이 3가지 서로 다른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과연 지식 그래프는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바로 이게 지식 그래프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탐정 같아요. 부산항이라는 첫 번째 단서에서 시작해서 VTS 구역을 가짐이라는 연결고리를 따라가고 최종적으로 이 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답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모든 게 이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좀 더 기술적인 질문이에요. KRSO의 연구원들을 위한 건데요. 이 질문을 보면 지식 그래프가 단순히 운항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캐비테이션 터널이라는 물리적인 시험 시설이
추상적인 시험 데이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요. 지식 그래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숨겨진 패턴이나 유사점을 찾아냅니다. 덕분에 중복 연구를 막고 새로운 발견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 이게 바로 개발자들이 지식 그래프랑 대화할 때 쓰는 언어, 사이퍼라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방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따라갔던 그 논리적인 경로, 즉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된 시험 시나리오를 찾아라 라는 명령을 코드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럼 이 멋진 프로젝트,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까요? 지금의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개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은 AIS나 항만 데이터 같은 핵심 정보에 집중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CCTV 영상이나 VHF 무선 음성처럼 분석이 좀 더 까다로운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다른 지식 그래프와 서로 연결되거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훨씬 더 똑똑한 브레인으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100개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데이터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잇는 관계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선박과 항구, 날씨와 규정, 장비와 실험 데이터 사이에 얼마나 정교하고 다양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연결하는 걸 넘어서 해양 생태계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능을 가진 시스템처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미래, 더 안전한 바다, 더 효율적인 물류, 더 빠른 과학적 발견, 바로 이것이 이 기술이 꿈꾸는 궁극적인 잠재력 아닐까요?